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7일 부산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122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운대교회 한 사업장에서는 14일부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래구 종합병원과 기장군 요양병원, 수영구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이바구페이가 발행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는데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부의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50km, 25개 정거장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펜싱 사브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동의대 펜싱부 한우리 감독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6일 두 자릿수로 내려갔던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명으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돌파해 1,292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운대교회 한 사업장에서 14일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직장 내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동래구의 종합병원에서는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이어지는 기장군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65명이 확진됐고 수영구 요양병원은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39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인 동구 이바구페이가 발행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는데요. 네,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지역에 스며들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억 규모로 지난 2019년 8월 발행된 이바구페이. 발행 3개월 만에 최초 계획의 2배가 넘는 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225억 원, 올해 7개월 동안 11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2년여 동안 지역에 풀린 돈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 화폐는 주민들의 소비 성향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마트 같은 데나 그런 데나 많이 댕기고 그랬는데 이거 지역 화폐 생기고부터는 이렇게 재래시장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소상공인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지역 화폐 사용이 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 가맹점인데 기존 10%에 더해 덤으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주는 가게도 생겼습니다. 특별 가맹점 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손님들한테도 좋죠. 포인트 가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이바구페이는 골목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임의용 등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책 발행금은 지금까지 30억 원가량 발행됐습니다. 교복 구입비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금도 이바구페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도 조만간 구축될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이바구페이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바구페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동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탄생한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발행 2년여 만에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펜싱 사브르 단체전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다수가 동의대 펜싱부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에는 펜싱 사브르 실업팀이 없어서 선수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펜싱 사브르의 명문 동의대 펜싱부 한우리 감독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이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펜싱 사브르 단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구봉길, 김준호, 최수현 그리고 윤지수 선수 모두 동의대 펜싱부 출신입니다. 이 기라성 같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동의대 펜싱부를 2018년부터 이끌고 있는 한우리 감독과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선수들이 동의대 펜싱부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올림픽 개인전을 보면서 굉장히 출발이 불안했습니다. 선수들이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갖고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전 경기를 보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근데 단체전 첫 경기도 이집트 경기랑도 마찬가지로 좀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갖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는 정말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메달을 목표를 하고 갔는데 진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동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진짜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고생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마음이 진짜 가슴이 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늘 올림픽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어요. 네. 이렇게 동의대 펜싱부에서 좀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다고 들었는데 좀 비법이 있다면? 세계 무대를 초점으로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세계적인 선수들 뭐 동작이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선수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목표 자체를 세계 무대에 초점을 맞춰서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 동의대학교에서 긴 런지를 이용해서 불 하나 켜는 연습을 많이 해요. 어떤 연습인가요? 그러니까 펜싱에서 그 런지라는 동작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때리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유럽 선수들은 손기술이나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긴 런지 동작을 이용해서 불 하나 켜는 연습을 하면 이 심판의 역량이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약을 한 선수들이 다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뭐 수도권 팀, 실업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의대 펜싱부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대 펜싱부를 졸업하고 나서 왜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산의 실업팀이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 마음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부모가 제 자식을 다른 데도 입양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게 또 기업이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인적 자원이랑 기술을 유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제2의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 그리고 또 부산의 이제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데 이 팀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관공서 이런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의대 펜싱부를 이끄는 좀 수장으로서 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가까운 목표입니다. 저희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하고 있는 선배들을 이겨서 제2회, 제3회 펜싱에서 국가대표 그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부산에 일단은 다시 한번 팀을 만들어서 저희 선수들이 부산 대표로 올림픽을 출전하고 그리고 또 국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산에 꼭 실업팀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네. 저도 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독님의 활약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지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명이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번 사업이 어떤 건지 또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 어떤 건지 개요부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선정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은 지자체에 디지털 트윈을 통한 스마트 공간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의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동부산 관광단지는 균형발전 사업 부문에 선정이 돼서 그 동부산 관광단지 방문 차량 동선 분석 및 지원을 하고 교통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시뮬레이션, 오폐수 해양 인입 등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하고 하천 수위 시뮬레이션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종의 메타버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 동부산 관광단지에 개장한 쇼핑, 관광시설 외에도 롯데 테마파크, 또 아쿠아리움, 리조트 건설이 추진이 되면 향후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 공해, 오폐수 처리 등의 다양한 이슈에 디지털 트윈 기술 접목해서 실효성 대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동부산 관광단지 방문 차량 동선, 정체 구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준비되고 오폐수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경정비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량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트윈 국토사업 선정과 함께 추진 중인 대책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 기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대규모 개발로 인한 피해를 기장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문제 등을 부산시 또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해서 차량 없이도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와 단지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TX 이염열차 기장군 내 정차 및 동해선 전철 배차 간격 조정 등을 반영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서 기장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교통난과 같은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만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부의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불경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산 지역, 울산 무거동을 거쳐 KTX 울산역을 잇는 50km, 25개 정거장으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31억 원을 투입되며
부산에서 울산 사이 통행 시간이 기존 72분에서 60분으로 단축돼 불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